자, 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거의 유일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의 원간섭기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간섭기는 간섭만 받는 기간이에요. 원에 의해서 간섭만 받고 그래서 국호나 국왕이 존재했었던 상황이고, 일제강점기는 말 그대로 주권 자체를 다 빼앗기고 그런 치욕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한국 불교도 많이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불교를 지켜낸 어떤 등불과 같은, 그리고 반듯한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통도사의 구한 오스님,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통도사를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통도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국 불교가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월정사의 하남노스님,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총 4차례나 교정과 종정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계사라고 하는 것도 이 두 어른이 사실은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태고사라고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본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한국 불교들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결집시켜서 모아서 하나로 단합시키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 이번에 이제 요 세미나를, 이 두 어른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동국대가 장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국대가 실제로 지금 같은 학교의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이 두 어른이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단을 만들 때도 사실 지금은 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있지만, 예전에 41년도에 일제에게 인정받은 최초의 종단이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하남 스님께서 초대 종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종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정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종정은 어른이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말하면 천황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총무원장 스님께서 수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정제라고 하면 종정이 다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 수반까지도 종정이 다 하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현대에 이르는 이러한 조계종이라고 하는 틀을 만드신 어른이 하남 스님이세요.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종조를 모시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하남 스님께서.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자꾸만 일본 불교에 한국 불교를 흡수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동종하고 합치려고 한번 했었고, 그거를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우리는 임재종이다 이러니까 일본에도 임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임재종하고도 통합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하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본에는 없는 종파를 찾아봐라. 일본이 통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자. 라고 해서 찾고 찾은 게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 보림사, 지금 현 남아선사입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천태종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천태종과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범남종선 계열의 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 조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만 이러한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나와서, 그때 이제 하남 스님께서 이런 종단 명칭도 쓰시게 되고, 그게 이제 오늘날 1962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조계사라고 하는 절, 그러니까 총본산 조계사, 지금 이제 총무원이 위치해 있는 그런 조계사의 창건, 그 다음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단의 창종, 그리고 동국대가 이전돼서 지금 4년제 대학으로서, 예전에는 해화전문 뭐 이렇게 해서 예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된 종합대학으로서 이렇게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남 스님과 그 다음에 이 구하 스님의 노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도 있냐면 동국대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자산들이 통도사하고 월정사 쪽에서 들어갔다. 실제로 월정사 같은 경우 소금강 쪽, 이 오대산의 소금강 쪽이 동국대 그때 이제 다 희사를 한 그런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 두 어른이 실제로는 문중으로 봤을 때는 사촌 사형제 간이에요. 그래서 구화 스님의 선생님, 그러니까 그 위에 스승님은 이제 성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 성애 스님의 사제 되시는 분이 석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석담 유성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법을 계승하는 게 하남 스님이에요. 그래서 하남 스님은 이 구화 스님을 이제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하 대형,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대형, 큰 형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성애 스님의 상자분 중에 한 분이 통도사의 경봉노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 최근 경봉 스님. 그래서 그 경봉 스님도 하남 스님을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남 스님께서 실제로 한 6년 동안 통도사 쪽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셨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하남 스님이 원치 않았는데도 일제에 의해서 통도사 주지 후보가 된 적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른은 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가 어려웠을 때 종단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정신과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위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보고 하는 것이 지금 10월 28일 목요일 날 동국대에서 1시부터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에 걸쳐서 발표들을 했어요. 그래서 5분씩 구한 노스님 관련돼서 5분, 그 다음에 하남 노스님 관련해서 5분, 그리고 그 5분 중에서 2분은 두 어른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논문. 그래서 한 번은 구한 노스님과 하남 스님의 관계, 아니면 통도사와 하남 스님의 관계,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을 써서, 그리고 저도 발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 지금 뭐 코로나라서 그렇게 많이 오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오시는 분 모두에게 공양을 드릴 수 있는, 저는 원래 이런 데는 또 마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최대한 잘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지금 저희만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미나가 아니고 한국불교학회라고 해서 불교계 학회 중에서 제일 큰 게 이 한국불교학회예요. 그래서 한국불교학회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 방장스님도 참석을 하셔서 치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대표해서 동국대 이사장 스님께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통도사 주지스님, 월정사 주지스님 다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총장님까지 다 오셔서, 동대 총장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큰 행사, 어떻게 보면 문중, 2개의 문중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한국 불교가 예전과 달리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요즘 들어서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같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계속 모색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동참하셔서, 역사의 현장에 모두 동참하셔서 새로운 한국 불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